안녕하세요. 방송하는 범성공자, 방송공자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설명드리기 위해 찾아왔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좀 많이 두드려 맞지 않았는데, 코스피가 0.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생각보다는 선방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2,400억 정도를 순매도했어요. 요것도 보면은 그래도 5일 만에 순매도가 나왔고, 이제 현물을 좀 매도하냐?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좀 끝났냐? 라는 우려가 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매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은 9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해서 순매도고 전체적으로 수급에 대한 게 느낌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관의 순매도 자체 규모가 최근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게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온도차가 좀 있는 건데, 기관의 순매도는 조금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리고 대형주가 46%,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46%였는데 이거 보시면 0.5%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등락률에서는 손해를 봤는데, 그래도 대형주가 조금 더 버텨주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중형주와 소형주는 상승 종목 비중이 이제 30%대로 더 부진한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이 계속 좋습니다. 어제는 좀 조정을 받다가, 금요일에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좋았는데, 요것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1분기 실적이 좋은 게 지금 섹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좋은 게 반도체와 이제 자동차 쪽인데, 전차라고 하죠. 얼마 전에 제가 전차가 다시 붙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자동차가 조금 좋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자동차가 오히려 좋은 모습인데, 자동차가 길게 봤을 때 지금 트렌드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그림이냐라고 보면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이유가 이 하이브리드 쪽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적 자체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자동차가 여기서 조금 조정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다. 이 정도 느낌으로 정리하고, 삼성전자는 오늘 이제 1.79%가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좀 매도가 나오는데, 그동안 전자가 버텨줬다 그러면 오늘은 전자가 같이 하락을 한 거잖아요. 전자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던 건 이런 건 아니라는 게, SK 하이닉스가 지금 0.43%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AI, HBM 관련된 주식들의 모멘텀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된 것들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저는 개인적으로 요 21선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21선을 깨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이 91선을 지켜줄 거냐, 이 빨간 선, 이 91선 라인을 지켜줄 거냐인데, 지금 2620 정도를 지켜줄 거냐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밀렸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그래도 시장이 좀 힘이 있는 거고, 이것까지 무너지면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로 반등이 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발주가 나오고 있거든요. HBM 장비 발주가 나오고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확신이 좀 강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 HBM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레거시 쪽은 이미 좋은 상태, D램과 낸드 같은 레거시는 좋은 상태에서 HBM이 붙으면 좋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 테일러시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급까지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다 그러면 보조금과 보조를 맞춰서 투자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추가로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한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8만원 초반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조금 또 받아두면서 삼성전자를 조금씩 모아가는 그림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0.9%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이었고, 상승 종목 비중이 26%였으니까 4분의 1 정도만 올랐다는 거죠. 4분의 3이 빠졌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다. 그런데 올랐던 건 반도체예요. 이거 특이하죠? 아까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았는데 코스닥 쪽에서 반도체는 여전히 좋아요. 그리고 아까 SK 하이닉스가 좋았잖아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와 이제 연동돼서 볼 수 있는 게 지금 HBM이라는 건데, HBM 관련된 주식들은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약 쪽도 좋았는데, 제약이 전부 다 좋았다기보다는 HLB, 그러니까 제가 의료나 바이오 쪽이 그렇게 좋긴 어렵다,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좋긴 어려운데, 다만 모멘텀이 있는 뭐 HLB라든가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 삼천장제약, 이 정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HLB만 좀 좋은 모습이 나왔고, 외국인은 지금 6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은 그래도 순매도가 잠잠해지나 했는데 다시 1000억 이상 매도가 나왔거든요. 요거 느낌이 그렇게 좋진 않죠.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구나, 우호적이진 않구나라는 느낌이고, 반도체도 오르긴 했는데 외국인의 순매도가 강했어요. 외국인의 순매도가 500억 가까이 나왔으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좋은 건 아니었다. 상승 종목 비중을 보더라도 0.5%가 오른 업종인데 40%밖에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좋은 건 아니고 가는 놈만 간다. 이 정도를 기억하고 이 가는 놈이라는 게 지금 다시 HBM이 됐다. SK 하이닉스 올랐고 오늘 한미 반도체도 올랐잖아요. 한미 반도체. 그리고 오늘 HBM 관련된 이슈가 불거진 종목들이 좀 좋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HBM 다시 HBM, AI 쪽 여기 살아있는 모멘텀에 살아있는 쪽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상당히 좋았죠. 근데 이오테크니스 빼고는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이오테크니스마저도 이렇게 장 초반에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그랬어요. 시장도 전반적으로 그러긴 했는데 반도체가 특히나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흐름,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흐름이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HLB 보시면 올랐잖아요. HLB만 오르면서 지금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HLB는 아직까지는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5월 FDA 승인을 기대하고 있어서 그 전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차트는 지금 91선을 무너뜨렸어요. 요거는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죠.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이제 다이빙 할 때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는 것처럼 결국은 91선을 대고서 올라가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였는데 여기서 변수가 생겨버린 거죠. 변수가 뭐가 생겼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더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은 그래도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도 인플레이션이 더 안 잡히고 있고 여기에 중동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인플레이션과 중동이라고 하는 게 금리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는 코스닥 쪽으로 더 큰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을 지금 상황에서 생각보다 더 누르고 있고 저는 91선을 지지받으려고 했던 게 이런 이슈 때문에 더 빠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중동 이슈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조금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갖고 있긴 한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대응이 중요할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오늘 15일이죠. 오늘 밤에 반격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반격이 만약에 형식적인 거에 그친다 그러면 시장은 급속도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DR 지표인데 ADR 지표가 이제 코스피가 72.8 코스닥은 72.3까지 빠졌어요. 이게 70대 밑으로 빠지면 그래도 과매도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 ADR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 구간 보시면 이제 ADR이 높았던 날들이거든요. 그 날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충분히 ADR이 60대까지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급등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주는 조금 이제 지켜보다가 결국은 저는 바닥을 잡아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다 그러면 이제 반등을 노릴 수 있을 거고 반등을 노린다고 하면 이제 전체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복현 그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 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제 밸류업이 총선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밸류업이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왜 동력이 약해지냐 물론 당연히 한다고 하겠죠. 근데 동력이 왜 약해지냐고 하면 법안으로 지지돼야 될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안 되기 때문에 성장 동력은 약해질 거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은 이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기가스 유통 쪽 봤었고 그다음에 자동차 쪽 올라가는 것도 봤고 했으니까 이 관련된 주식들도 외국인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환율이 좀 안정된다 그러면 밸류업 쪽으로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도 앞으로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환율이 이제 어디까지 계속 빠질 거냐라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보면은 거의 1,400원 가까이 이제 1,384원까지 올라왔는데 1,400원까지 갔던 게 지난번 레고랜드 사태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두 번 1,400원을 넘었던 게 IMF랑 금융위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 정도로 안 좋을 거냐, 안 좋은 거냐, 이제 정말로 신용위기가 있고 그렇게 위험한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환율이 안 좋은 거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니에요. 이게 보면 이제 이슈가 몇 가지 있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과연 잡힐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근데 미국이 금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잖아요.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탑 수준인데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잽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경제가 더 좋은데 경제가 크고 더 좋은데 금리가 더 높아요. 그러면 미국으로 자금이 가겠죠. 그 영향이 지금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높은 환율이 당연시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과 크게 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전쟁으로 비화된다 그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더 약세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자. 아침에도 뭐가 먼저인지 사실 저는 헷갈리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오늘 반격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바이든이 전화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쟁 내각이 그래 반격까지는 안 할게 라고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반격한다고 했다가 약간 엇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란이 공격을 했는데 이란이 실효성 있게 공격을 못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격을 다 당했어요. 미사일, 탄도미사일, 뭐 순항미사일, 그다음에 드론까지 다 요격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공격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 잘 막았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공격이 그럼 이란은 손해인 거냐? 라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탄도미사일 기술력 증명했죠. 그리고 미사일과 이 드론을 공격했을 때 뭐 이란이 쓴 돈은 있다고 해도 그렇게 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방어에 쓴 비용이 지금 뭐 1조 2천억에서 1조 8천억까지 얘기가 나와요. 하루 300개의 드론과 미사일을 막는 데 쓴 비용이 1조 8천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가성비 좋게 이스라엘의 그 전비를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럼 무조건 손해인 거냐? 이란 입장에서도 충분히 명분은 세웠고 명분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타격을 주는, 간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실리도 챙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요격을 해서 그 비용이 나가긴 했지만 요격을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한테는 일단은 장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란의 공격을 당해서 내가 피해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격하게 나갈 명분은 조금 떨어져요. 뭐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해야지 야 이스라엘, 이란, 나 우리도 피해 보복을 하겠어 라는 건데 우리는 잘 막았단 말이에요. 잘 막았는데 야 잘 막았으니까 이제 보복을 하겠어 라고 하는 건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강경 대응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보복에 나선다 그러면 방어에서는 영국과 미국이 같이 막아줬거든요. 근데 공격으로 나선다 그러면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마 반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약간 요식행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보시죠.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결국은 이란을 공격했던 게 먼저 도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도발한 거라서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일본과 중국이 계속해서 환율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세를 일부러 유도했던 것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심하게 약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행이 과연 환율 방어에 나설 것이냐,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다. 근데 아직까지는 일본은행 총재가 뭐 적극적으로 환율을 방어하겠다라는 말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환율이 너무 약세로 간다 그러면 수입 물가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엔화에 대한 신뢰도, 대외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이 국채 매입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본도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153엔을 넘어섰는데 155엔이 약간의 마지노선이 아닐까. 여기까지 만약에 이거까지 뚫린다 그러면 엔화가 굉장히 좀 불안하고 정세가 더 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 막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153에서 155 하면 1% 2%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400원 정도에서는 막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동 위기를 좀 보자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공격적으로 지금 뭐 매수를 하거나 이럴 상황까지는 아니고 낙폭과대가 좀 있었던, 반도체는 여전히 흐름이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낙폭이 컸던 반도체들을 중심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장마감 뉴스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64억 달러를 받는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44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 중에 64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받는 이런 조건이에요. 8.9조 원, 약간 9조 원 정도 되는 보조금을 받은 건데 인텔과 TSMC, 인텔이 85억 달러, TSMC가 66억 달러, 여기 세 번째로 가장 큰 금액을 보조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인 이제 삼성전자와 TSMC에도 미국 내에 공장을 투자하라고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주고 있다는 게 좀 이슈가 되는 거고,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보조금까지 지원받는다 그러면 이 속도는 좀 높일 것 같거든요. 파운드리 투자를. 그러니까 이 공장이 지금 파운드리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 소부장 쪽에서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소부장에서 보면 테스,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뭐 리노공 이런 기업들이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 투자에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보면 오늘 상한가 간 기업인데 신규 상장 중에 JMB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스펙 상장을 했었는데 파운드리의 진공 스태커, 자 이게 뭐 싼 장비겠죠? 진공 스태커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서 좀 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테마를 보면 오늘도 반도체가 일부 좋았고 전력 설비 쪽 일부 좋았는데 전력 설비의 흐름은 그래도 많이 꺾이긴 했어요. 개별주들이 좀 좋았고, 적극적으로 어떤 테마가
강하게 들어온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원자재 쪽이랑 전쟁 관련된 주식들, 원자재도 이제 전쟁 관련해서 좀 볼 수 있는데, 이 전쟁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올랐다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스, 종목은 테스를 좀 보고 있는데, 원래 테스는 전공정 증착 장비를 하는 회사예요.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회사고, 이 반도체 전공정에서 디램과 낸드 관련된 증착 장비를 들어갔던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투자 얼마나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반토막도 더 났고, 영업이익이 뭐 5, 600억 나오다가 영업 적자가 60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도 좀 지지부진했죠. 레거시 쪽이다 보니까. 근데 이 회사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수혜 때문에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었는데 좀 조정이 나왔지만, 그런데 오늘 무슨 뉴스가 나왔냐? HBM용 챌린저 CT, 이게 정확하게 무슨 장비인지는 모르겠어요. 찾아봤는데, 근데 이 장비를 삼성전자에 7대 이미 공급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 두 번째는 HBM, 테스도 드디어 HBM 쪽 관련 장비 업체로 부각이 되는구나. 이게 레거시로만 취급되는 게 아니고 HBM까지 부각이 됐으니까 두 가지가 겹쳐진다 그러면 시너지가 나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유바이오 로직스예요. 오늘 15%가 올랐죠. 백신 업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로라 백신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근데 콜로라 백신 수요가 콜로라가 지금도 쇼티지가 나고 있는데, 백신이 부족하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공장이 지금 3,300만 도주가 있고 2공장 3,300만 도주를 증설을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25년 말까지 유니세프에서 필요로 한 양이 9천만 도주, 앞으로 필요한 양이 한 9천만 도주까지 필요하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유바이 로직스도 25년 말까지, 25년 하반기까지 한 8천에서 9천만 도주를 추가적으로 증설할 거다. 여기까지 맞출 수 있게 할 거다. 총 캐파 말이죠. 여기까지 맞출 수 있게 증설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물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올해만 해더라도 20%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가격은 조금씩 더 오를 것 같아요. 당장 내년에 오르지는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가격과 물량이 같이 증가하면서 2026년, 2027년까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게 이 콜레라 백신만 가지고도 나오는 상황인데, 장티푸스가 2026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수막구규는 2027년에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규 백신이 들어가면서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 파이프라인도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이네 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를 제가 여기 왜 굳이 갖고 왔냐면, 요거 표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이 170억, 140억, 160억 이렇게 나오다가 영업이익률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이 적자, 소폭 20억 흑자, 적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영업이익률 20억 흑자 나왔을 때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연간으로 보더라도 23년 영업이익률이 11%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4분기에만 영업이익률이 35%가 나왔어요. 매출액은 270억.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영업 레버리지가 나왔다는 거죠. 영업 레버리지가 뭐냐면,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고정비를 커버하니까, 이 고정비가 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고정비를 커버한 이후에 이익이 급증하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업 레버리지인데,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졌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지겠죠. 더 증가한단 말이죠. 영업이익률을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좋아지는데, 그렇다면 미래 실적까지 좀 땡길 수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는 좋았다. 최대 주식까지 사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또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그러면 내일 또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